김승수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기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이제 서부지법 사태로 혹시 인연이 있었습니까? 아, 그렇죠. 네. 담당 변호사? 뭐 담당 변호사까지는 아닌데. 저희 유치장에 처음에 제일 먼저 와주셨습니다. 네. 그때 당시 사실 뭐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채널을 네. 보고 있었는데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젊은 시각 채널? 예, 보고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이 예. 그 전날 일 터지기 전날 예. 이거 일 터질 것 같으니까 변호사 조직이 도와줄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아하. 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혀갔다 그래가지고 영등포경찰서에 쫓아갔더니 우리 송기호 대표가 있었죠. 예. 제 기억이 나는 게요. 그때 변호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저 젊은 시각입니다 했더니 보고 왔어요. 체포되는 거 보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요. 이 지난번에 제가 서부 자유 변호사 협회 네. 그 창립 대회였죠.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서부라는 단어가 그렇게 그 정치적 함의가 많은 단어가 될 줄은 또 몰랐어요. 또 그것도 이슈도 됐더라고요. 저쪽에서 물어가지고 예. 우리 고성 박사님께서 피 냄새가 난다. 예. 그 얘기했더니 예. 그 얘기했다고 그냥 피라니 막 그러면서 이것들은 피로 보였구나 막 이렇게 난리쳤습니다 그때 이미 보도로. 아, 그랬어요? 예, 이거 또 JTBC. 제가 또 누를 끼친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해서 아닙니다. 많이 또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조직이 생겼구나 해서 많이 연락도 왔습니다. 아니 저는 서부라는 단어에서 하여튼 피 냄새를 느끼게 됐어요. 너무 억울한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 맞습니다, 바람에.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서부지법이라는 데가 원래 이런 데입니까? 아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원래 그랬대요? 예. 뭐 그러니까 뭐 정청래 같은 사람이 막 당선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서부지법에서의 판결 자체가 그동안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하. 뭐 간단한 예로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안에서 예를 들면 그 불법 집회가 있었거든요. 민노총회 불법 집회 있었는데 네. 이런 것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허. 오히려 그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학교 학생만 큰 손해를 보고 그리고 학생회까지 동원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가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서부지법이 관할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마포하고 뭐, 서대문? 예. 서대문 그쪽에 아 그렇구나. 영등포는 남부예요? 남부입니다. 남부. 알겠어요. 그 이번에 그 서부지법에서 그러니까 서부지법이 정치적으로도 부당한 그 판결을 많이 내리지만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법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지금 서부지법 원장을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네. 그 출신들이 대법관이 되고 막 뭐 헌법재판소 들어가고 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출세 코스구나. 예, 예. 자파들. 그러니 오동훈이 이제 떠렁떠렁 들고서는 이제 대통령 잡아가두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잡아가두겠다고 서부지법에 넣을 때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만큼. 아하, 예. 예. 어느 정도 보증 수표라고 이제 영장 발급기 보증 수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 영장 신청만 하면 발부한다는 여기가 근데 왜 유괴범 영장은 기각했대? 저 이거 솔직히 좀 예. 보고선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럼 뭐야? 저는 이제 구속이 됐었잖아요. 예. 그럼 제가 지금 아동 유괴범보다 더 악질인 그렇게 되지. 그렇게 아니, 제 외모를 보세요. 이게 무슨 구속될 얼굴은 아니잖아요. 일단 옷 색깔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러 파란색을 입었으면 그렇게 파란색을 입고 체포됐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근데 유괴범 이게 유괴를 시도했던 그 아주 악질적인 죄질이 아주 나쁜 젊은 사람들이던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우리가 사건 설명 좀 해주세요. 흉악범 자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아동을 갖다가 계속 유괴를 하려고 유인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 방법도 전형적이었죠. 이렇게 뭐 이렇게 호의적으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한 명이 아닙니다. 세네 명을 가지고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덜미가 잡혔던 거예요. 아하, 예.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농담조로 이야기를 한 거다. 아이들에게 친한 의사표시를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덥석 믿고서는 이 판사라는 사람이 판사라는 사람이 위험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좀. 판사라는 사람이
영장을 기각을 한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장을 발부할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주 증거인멸, 그리고 그다음에 재범 위험성을 보고. 예. 근데 이거는 뭐 도주 증거인멸 뭐 이런 것도 뭐 분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재범 위험성 때문에 일단은 구속을 해놔야 되는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던 그렇지, 사건이에요. 그렇지. 일반적으로 예. 볼 때 그렇습니다. 뭐 이건 저희가 우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영장을 기각한 거죠. 저쪽은 도주 증거인멸 재범 위험성 다 있으니까 구속하고. 네. 저 없는데요, 저. 그러니까요. 도망갈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송교가 아동 유괴범보다도 더 흉악한 사람으로 간주가 돼버린 거네. 서부지법에서. 아니, 저 그 구치소에 있을 때 접견을 오면요. 예. 저만 이제 따로 교도관이 이제 배석을 해요. 그 이제 경찰에서 저를 특징해가지고 이제 좀 위험한 인물이니 교도관을 이제 배석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어떤 조폭이 한 키 190대고 온몸에 이제 문신을 한 조폭이 저 죄송한데 혹시 무슨 일 하셨길래 교도관이 따라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지역에서 유명한 조폭인데 그렇지. 나는 교도관이 안 들어오는데 배석 안 해. 너는 이렇게 생긴 애가 뭔데 왜 따라 들어오냐 해서 저한테 이렇게 진작에 물어보더라고요. 저 뭐 아무 일 안 했다고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조폭 눈에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순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조 대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럼 그 조폭한테서 저 형님 대접 받았어요? 저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 좀 얘기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좀 친구들이 생겼어요. 듬직한 친구들이 생겨서 드디어 우파도 이제 실력 행사를 할 때 기질을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거 또 뉴스를 어떻게 탈지 제목이 좀 위험한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판사가 이 영장 판사가 그러면은 이 판사는 어떤 그런 범죄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인권을 중요시하는 판사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 판사는 우리 서부지법 우리 청년에게 엄청난 짓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서부지법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 청년이 혐의는 이제 유리창을 파손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네. 알려진 것처럼 기사는 좀 잘못 나온 부분이 뭐가 있냐면 뭐 판사실 문을 걷어찼다 이건 사실 그 청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잘못 이제 주진우 의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튼 그런 정도의 공소 사실로 기소가 됐는데 검사가 2년 6월을 구형했어요. 검사가 2년 6월을 구형한 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지. 그건 말도 안 되지. 2년 6월을 구형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고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우리 서부지법 올려치기를 그렇게 했다고? 예. 검사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될 거면. 서부지법에 기소하면 검찰이 무슨 일을 뭐 아무 일을 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헛수고를 한 거는. 검사도 그렇고 검사보다도 판사는 나아가서 더 이제 그 형벌권을 통제하고 자제하는 게 바로 판사의 역할인데 이거는 그냥 뭐 범죄의 중대성 이런 거 떠나서 그 올려치기 4년을 때린 자가 아직도 서부지법에 판사직을 하고 있습니까? 그 판사가 이 판사죠. 그래요? 네. 이게 참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네. 그 구형을 고성국 TV에 한번 초청을 그분을 저희가 이제 구형을 다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다들 이제 저도 이제 구형 1년을 받았는데 사실 구형 1년이면 이제 실제로 한 6개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미 7달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좀 집행유예를 이제 마음속으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선고는 다 1년씩 실형 선고 나왔고 그래요. 1년 2개월, 1년 4개월 이런 식으로 다 그 구형보다 더 센 판결을 받으니까 그 청년들이 진짜 그 한 달 동안은 좌절감이 엄청 컸다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네요. 이 법원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예. 뭐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만 네. 적어도 서부지법은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상실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다, 방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부지법이 피해자라면 서부지법이 판결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지.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판결했더니 검사보다도 더한 판결을 갖다가 형벌을 갖다가 더 가하면서 우리는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괴범 영장을 기각하고 누가 이런 법원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참. 알겠습니다. 정말 서부지법 문제가 많네.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단을 통한 입장문이 다시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제 재구속된 후 처음 나온 메시지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명령, 대통령의 명령을 따른 것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군인들이 다수 지금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아쉽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가 아쉽냐면 이게 왜 지금 나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그동안 메시지나 아니면은 어떠한 변호인단의 기본적인 입장은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여론이 조성되면 그 뒤에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둔 메시지가 그동안 나왔던 아하, 거고 예. 그런 입장을 취했던 거고 지금은 또 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군인들 탄압 멈추라고 하면은 이게 또 메시지가 희석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말씀을 빼시고 빼고 예. 군인들 탄압 멈춰라. 그리고 이 법적인 책임 여부는 무조건 나한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런 입장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예. 사람됨을 다시 한번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재명 같은 경우였으면은 똑같은 상황이었으면은 다 남 탓으로 돌렸잖아요. 모른다. 뭐 모른다. 그렇다고 김문기 소장 이미 돌아가신 분을 막 탓하고.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사실 스스로 엄청난 괴로움, 자책감을 느끼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도 많은 이제 고민을 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참 사실 지금 이렇게 억울한 상황도 많고 당연히 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본인 때문에 또 이렇게 고초를 겪는 것에 대해서는 또 리더로서의 책임을 또 보여주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나도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도 당신도 뭐 불법 체포 구금의 위험에 있으면서도 그 서부지법 사태로 고생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한 그 좀 미안한 마음 네. 또는 애틋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재판에서도 한번 저희를 계속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예, 예. 저는 그거를 이제 또 어느 분께서 우편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그거를 이제 출소할 때까지 한 뭐 10대 번 정도는 읽었었고 그리고 가지고도 또 나왔었는데 네네. 이게 참 이게 사실 자기가 제일 힘들 사람일 텐데 저는 솔직히 제 인생만 걱정하면 되는 거지만 대통령은 제 5천만 국민을 걱정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 그렇죠. 책임감이 차원이 다를 텐데 또 그 와중에 청년들 생각해 주신 게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감사하죠. 혹시 저 윤석열 대통령을 전에 본 적은 있나요? 아유 없었습니다. 그 지금 뭐 일반인 접견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제 곧 뭐 적어도 일반인 접견이나 어쨌든 접견 문제가 조만간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서부지법 사태의 그 좀 청년들이 또 뭐 그걸 대표해서 우선 지금 송교 대표가 나와 있으니까 좀 대통령을 좀 면회 접견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그때 저희 그 변호사 이제 협회에서 한 청년이 말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자기는 뭐 다시 들어갈 수 있어도 대통령을 뭐 구출할 수 있다면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목소리를 꼭 대통령께 전달해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제가 청년들을 이제 같이 변호사님과 함께 청년들을 만나 뵙고 있지만 정말로 참 훌륭한 청년들이 많고요.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는 거를 꼭 대통령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검찰청 저것들이 없애고 공소청으로 뭐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제 아마 저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그래서 뭐 공청회 같은 걸 한 모양인데 차진아 교수요. 네네. 고대 로스쿨 교수가 아니 그게 헌법에 있는 건데 하위 법률로 그거 어떻게 없애려고 그래? 너네 꼭 없애고 싶으면 헌법을 고쳐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더군요. 그랬더니 추미애가 황당한 소리를 했죠. 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게 항상 대다수 헌법학자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누구래? 대다수 헌법. 대다수 성이 대자. 그런 거 이름이 같아요. 다수. 이름이 다수. 아니 대단합니다. 그래 진짜. 예. 그때도 얘기한 게 뭐냐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학설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자들이 당시에만 해도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수사는 받아야 된다. 그래도 소추만 안 된다는 거지 수사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작자들이 갑자기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도 다 멈춰야 된다. 대다수 학자들이 그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대다수. 검찰총장이라는 게 분명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검사나 검찰을 빼고 이 헌법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게 네. 헌법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써놓은 거고 대다수는 그렇게 안 본다. 그 대다수 누군지 저도 궁금합니다. 특히 그 얘네가 이 좌파 것들이 그 한독수 영장 기각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막 내란 특검을 내란 사건을 다룰 특별 재판부를 지금 계속 밀어박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판사한테 막 예. 일종의 무슨 협박 아닌 협박도 하다가 오히려 역풍만 불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분위기가 이제 대통령 석방이 이제 조만간 저는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펄지 발언 이후부터 예. 이제 계속해서 영장 기각이 되고 또 뭐 김건희 여사 집사 논란 의혹도 결국에는 뭐 다 기각이 되면서 알고 봤더니 특검이 무리수를 던졌던 것도 다 밝혀졌고, 이제 여론이 이게 결국 특검이라는 게 지지율로 돌아가는 거고 여론이 뒷받침이 돼야 이게 운영하는 그 동력이라고 보는데 예.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지 여론도 악화되지, 그러니까 특검은 계속 무리수만 던지고 있고 특검이 어떤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면 미국에서 이게 조치가 또 들어오니까 아하.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특검이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권이 정말로 이제 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말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지기현 판사를 우리 그 유승수 변호사는 매주 만나시나요? 네네. 많이 좀 싸우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기현 판사가 딱히 저희 편을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거 정청래가 좀 뭔가 착각하는데 정청래가 또 지기현 판사를 비난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침대 축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고 있다는 거죠, 재판을. 이재명 재판은 멈췄습니다. 지금. 이재명 재판 침대가 없어 아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나 지금 뭐 내란이라고 누명 씌워서 하는 재판을 침대 축구라고 하면서 뭐 구속기간 또 만료되면은 출퇴근하면서 재판만. 원래 재판이 불구속이 원칙이고 출퇴근하면서 받는 겁니다. 원래 재판이라는 게. 그렇지. 그렇죠. 예, 예. 근데 출퇴근 재판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기현 몰아내고 대한민국 사법부 다 몰아내고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들어야 된다. 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한덕수 영장 기각에 발작해서 이런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저는 당초에 사실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웠고요. 예. 영장을 청구하는 게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법부가 또 무슨 짓 했습니까? 심리도 하기 전에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추가 영장 또 발부하고 이런 거를 많이 했으니까 영장 기각의 빌미를 하나 주려고 도와주나 보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좌파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좌파들은 한덕수 총리마저도 전부 다 싹 다 잡아 넣었어야 된다는 게 본인들 생각이었고 그거 하나가 좌절되니까 바로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서 허용되는 일인지. 그런데다가 이 내란 특검이 뭐 한동훈이를 조사한다고 그러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 그 예전에 안철수 생각이 나는 게 안철수 예. 의원이 갑자기 이제 뭐 소환 자기는 뭐 이런 불법 특검에 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뭐 혼자 막 한번 급발진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동훈도 혹시나 또 이거 갖고서 만약에 뭐 조사 들어오면은 나는 뭐 이런 특검에 반대한다면서 또 우파 행세를 할까 그게 좀 걱정이고요. 지금 뭐 조경태 뭐 안철수 뭐 가가지고서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할 건데 그 전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참 한동훈이 대통령 탄핵시키고선 본인이 당대표를 계속 할 생각이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본인이 대통령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맞아요. 예. 저는 이 특검도 결국에는 이 대통령 탄핵은 한동훈과 이제 한동훈 측근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네. 그러면 이 특검은 결국에는 한동훈 때문에 또 생겨난 것이고, 아하. 결국에는 역설적으로 한동훈이 저는 특검에 조사받아야 될 이제 대상으로 또 자초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게 결국 본인이 다 자초한 일 아닌가. 이게 사실은
이제 내란 특검이라고 조은석 특검에서 박지영 특검보라는 사람이 공보 담당이에요. 예. 이 사람 검사인데 이제 그 특수본 때부터 계속 공보 역할을 했죠. 근데 저는 크게 한 방 매긴 거다 한동훈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출석해 주셔서 진술해 주시면 누구보다 도움이 되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보다 배신자예요 한동훈은 이라고 그러네. 이 조은석 특검에서 그냥 인증을 해버린 거죠. 인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나가면은 가뜩이나 그 배신자 프레임 벗고 싶은데 그냥 배신자라고 인증받은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네. 그 조경태보다 한동훈이를 제일 아주 높게 평가했네. 특검에. 분이라고 하는 거 제가 처음 들었어요. 특검에서 누구 특검에서. 소환하면서 분 하는 거 처음 어이구 들었어요. 한동훈이 좋겠네. 대접받아서. 알겠어요. 자, 조국 혁신당 성비 사건 있잖아요. 야, 어떻게 조국이는 이런 사건으로 책임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저 대표로 복귀하게 됐네. 야, 그건 대단한 재주야. 저는 좋죠. 솔직히 저희는. 네. 조국 나와주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지도부 총사퇴했다길래 그럼 이제 조국도 끝나는 거야 했더니 갑자기 뭐 복귀설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게 참 좌파 진영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구나. 범접이 안 돼. 놀랍습니다. 이 지금 조국 당, 이 무슨 당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 당명을 말하는 게 너무 저는 좀 저한테는 치욕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당에서는 그 성비 사건은 그렇게 몇 달을 그냥 싸매다가 결국에는 피해자가 기자회견하고 이제 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당에서 이제 조국이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 노래방 간 거는 즉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당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깜빵에 갇히게 된 날 어떻게 노래방을 가느냐 너희들이. 그거는 그날 바로 조사하겠다. 그리고 성비 이런 거는 뭐라 그랬죠? 최강욱이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당수님 잡혀 들어가게 생겼는데 잡혀 들어간 상황에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 거 가지고 떠드냐. 개돼지같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말로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그런데 이 규원인가 저기 이거 조혁당의 무슨 사무부총장인가 하는 자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이랬거든요. 법률적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법률적으로 정리하죠?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이제가 얘기를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말이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얘기를 우리가 아주 좀 올려주세요 기사. 좋게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 언어적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신체를 직접 접촉하거나 뭐 진짜 뭐 어떤 성관계에 이르거나 이런 경우에 범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성희롱이 범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성희롱 안에는 추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문제되는 것도 추행 아닙니까? 추행 들어가 있죠. 예. 하여튼 아니 요즘 저기 성희롱은 범죄 아니라고 저렇게 있잖아. 아니 저렇게 얘기하는 게 범죄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 피해 호소인에 이어서 진짜 또 명언이 생겨났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제 오후에 그러니까 점심 때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랑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이제 둘이서 한 30분 얘기한답니다. 요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장동혁 이재명 회동을 위한 준비 모임을 또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이런저런 그 의견들을 지금 수렴해서 지금 이재명이한테 할 얘기들을 좀 정리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두 분도 지금 정리를 한참 하고 있을 장동혁 대표한테 뭐 좀 도움 말씀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짧게 뭐 마지막 주제로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예. 그 이재명이 당 대표일 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었던 것이 이제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한테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방송에 다뤘던 네. 이제 그 미국에서 300명이 이제 체포 구금이 된 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책임져라. 책임이라는 것은 다 뭐 죄송합니다도 아니고요. 내려와야 되는 게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파산 지경까지 왔고요. 환율은 계엄 때문에 뭐 1,400원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계엄이 이미 끝난 지가 한참인데도 1,400원 지금 내외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는 이런 얘기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국힘 패널 인증제라는 걸 이제 도입을 네. 하겠다는 건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고성국 TV 인증제처럼 저는 사실 패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찾아보는 게 예. 박사님 방송에 나왔나 안 나왔나 보거든요. 예. 이제는 이 우리끼리라도 이쪽에 예. 고성국 TV 이런 인증제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실하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같이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책임지라는 거, 그러니까 책임의 뜻을 정확하게 좀 부각시키고 왔으면 좋겠다. 예. 이 말씀이시군요. 예. 유승수 변호사.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사실 저쪽에서 제안한 꼼수잖아요, 사실은. 꼼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본인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꼼수를 간파하고 판을 흔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관철이 됐고요. 지금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이라고 하기 참 그렇지만 이재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만들어졌지만 당연히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이제 다 한다는 책임을 감수할 생각은 없겠죠, 이재명은. 저는 당연히 장동혁 당대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재명을 만난다는 이것은 앞으로 장동혁 당대표가 이재명의 탄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바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명분을 쌓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다시 우파 국민들을 결집해서 이재명 탄핵으로 나가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퇴진을 장동혁 대표가 주장을 할 때 좌파 것들이 이재명이 한번 만나보지도 않고 퇴진부터 얘기하냐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만나봤는데 걔는 안 되더라.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으면 된다. 잘못한 게 없다더라. 분명 그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빌드업 하는 과정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만나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대담 유승수 변호사 그리고 우리 젊은 시각의 송규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